안녕하세요. 온라인 인권교육 콘텐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소를 타고 있네요. 보니까 남자 쪽 시소가 내려가 있고 여자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누가 무거워서일까요? 네, 남자가 더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갔죠? 서로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남자와 여자가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무게가 같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엔 남자와 여자의 몸무게를 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의 무게가 같아서일까요? 바로 인권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인권은 나이나 힘이 세고 적고 학년에 상관없이 모두 갖고 있는 무게는 똑같아요. 모두 똑같이 인권을 갖고 평등하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한 가족이 다 같이 웃고 있죠? 우리 모두의 인권의 무게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 모두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고 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림을 보니 비가 오네요. 친구도 나도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인권으로 비에 젖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두 학생을 인권이 우산이 되어서 비를 막아주고 있네요. 인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겠나요? 모두 똑같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도록 인권이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떤 권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바로 존중받고 안전할 권리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아요. 한 학생이 한숨을 쉬고 있고 그 뒤에서 소곤소곤하며 따시킨다거나 돈과 옷을 막 빌려달라고 하고 보기 싫다고 말하고 다니네요.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뭔가 이 학생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오늘 알아볼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앞에서 보여준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폭력은 어떤 것이 있고 우리를 보호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폭력이란 어떤 것을 폭력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들을 볼까요? 어떤 상황들일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당했을 때 화나는 경우들을 모아봤어요. 나한테만 굳이 와서 놀리고 욕하고 이름을 안 부르고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꼭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고 허락 없이 물건을 그냥 가져가 버리고요. 또 허락하지 않았는데 몸을 막 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때요? 화나거나 슬프겠죠? 이런 일을 보거나 겪은 적이 있나요? 다음을 볼게요. 다음은 학교 식당에서 먹고 있던 식판을 갑자기 치워버린다거나 못 먹게 가져가는 것, 때리고 괴롭히는 것.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화나게 한 상황들은 모두 폭력에 해당해요. 때리고 괴롭히는 행동만이 폭력이 아니라 놀리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물건을 가져가고 불쾌하게 만지는 행동이 모두 폭력이죠. 이런 폭력은 우리를 존중받지 못하게 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자, 앞에서 본 폭력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언어폭력입니다. 말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거나 비하하는 모욕, 협박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존중받고 안전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몸을 때리거나 아프도록 고통을 주고 강제로나 아니면 속여서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도 신체 폭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정신적 폭력은 따돌림과 같이 나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눈치채도록 피하거나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고 놀리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해서 정신적으로 괴롭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폭력은 크게 언어, 신체, 정신적 폭력으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폭력을 본 적 있나요? 첫 번째는 강요입니다.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켜요. 간식 셔틀, 와이파이 셔틀 같은 거죠. 또 하기 싫다고 해도 어떤 것들을 하게 시켜요. 다음은 성폭력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성폭력은 폭행, 협박을 해서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고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해요. 마지막으로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뺏는 것을 말해요.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옷, 여러 가지 것들을 빌리거나 되돌려주지 않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폭력을 경험해보고 당한 친구들을 본 적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폭력이에요. 보세요. 메신저에 몰래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이것을 보며 놀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욕적인 것이나 거짓말, 원하지 않는 것을 SNS, 카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단톡방에 계속 초대하거나 태그를 달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런 폭력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앞에서 보여준 폭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참으면 어느새 폭력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결국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요. 누가 봐도 태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주변에 알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럴 때 때리고 싸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때리면 여러분이 오히려 신체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해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은 먼저 다음과 같은 말로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게 필요해요. 괴롭히지 마. 기분이 나쁘다. 장난 같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혹시 별것 같지 않는 작은 폭력이라도 그렇게 느껴도 용기 있게 싫다고 말하고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먼저 첫 번째 방법. 어서 선생님에게 말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폭력을 당한다면 그것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또 학교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있어서 학폭이라고 하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받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과 학교에 알리는 방법 말고 두 번째는 바로 전문가들에게 신고하는 것이에요. 국번 없이 117을 눌러서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에 신고하거나 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학교의 복도나 계단에 보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신고해도 돼요. 여기에 알리면 정말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인권 지킴이가 되어 다른 친구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만약 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괴롭힌 친구에게 그것을 멈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앞서 말했듯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는 경우, 또는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그만하라고 하거나 상황을 알리기 힘들거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학교폭력을 조사할 때 써서 알리거나 비밀 편지함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은 신고했다가는 자신이 신고한 것이 들킬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참고 있는 것을 보면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이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이나 학교 전담 경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기관은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 모두를 지켜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없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성격이 활발하거나 조용하거나 모두 똑같이 평등하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요. 다음 오늘 배운 폭력으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도움받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하지 말라는 말을 해보았는데도 그래도 안 되면 주변 사람이나 법을 이용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거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117과 같은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전화하기 어렵다면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 돼요.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문기관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힘든 점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배워보았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선생님께서 나눠주는 활동지를 가지고 함께 풀어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폭력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폭력의 형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언어폭력, 2번 신체폭력, 3번 융단폭력 중에서 폭력의 형태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뭘까요? 네, 정답은 3번 융단폭력입니다. 융단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이었죠. 다음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욕적인 사진이나 거짓말, 원하지 않는 것들을 SNS, 카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서 퍼뜨려서 괴롭히는 폭력을 어떤 폭력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학교 안에서 폭력이 있을 때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일까요? 그림에 힌트가 있네요. 7로 끝나네요. 네, 정답은 117이었습니다. 다음은 OX 퀴즈입니다. 우리 모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라는 뜻을 가진 권리는 존중받고 날아갈 권리이다.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렸습니다. 날아갈 권리가 아니라 안전할 권리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